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많이 찾게 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률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지금 들고 있는 ETF를 그냥 유지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바꿔야 하는 건지. 그 고민이 수익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불안에서 시작됐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판단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요즘 시장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르는가 싶으면 갑자기 빠지고 빠지는가 싶으면 다시 오릅니다. 그 흐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 속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가진 ETF가 맞는 건지, 지금 추가로 더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잠깐 기다렸다가 더 내려가면 사는 게 나은 건지. 이 고민이 반복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장이 방향을 잃으면 판단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르고 있으니 더 사도 되겠다. 지금 빠지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야겠다. 그런데 투자는 지금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디쯤 있는지보다 내가 이 자산을 얼마나 오래 들고 갈 수 있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방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투자자는 결국 시장의 흐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오를 때 사고 싶어지고 내릴 때 팔고 싶어지는 그 반응이 장기 투자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내가 왜 이걸 갖고 있는지 기준이 없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판단 기준이 없는 자리에 감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투자한다는 게 수익률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걸 갖고 있는지가 분명할 때 시장이 흔들려도 그 판단이 함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ETF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 기준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안전 자산으로 옮기라는 이야기가 흔하게 나옵니다. 채권으로 피하라거나 금으로 옮겨야 한다거나 그 조언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변동성 자체가 위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변동성이 아니라 그 변동성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그 반응이 판단을 흐리고 판단이 흐려지면 결국 손실로 이어집니다. 변동성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 반응하는 내 판단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ETF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최근 수익률 차트가 아닙니다. 그 ETF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 기준을 먼저 세우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 편한 투자는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의 ETF가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흐름이 꾸준한 ETF, 두 번째는 변동성을 줄인 구조의 ETF, 세 번째는 자산을 넓게 분산하는 ETF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투자 목적과 상황에 어떤 게 맞는지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 없이 ETF를 고르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대부분 잘못된 타이밍의 매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ETF가 더 좋은지를 따지기 전에 나에게 어떤 구조가 맞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배당 흐름이 꾸준한 ETF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ETF는 시장이 빠져도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배당 성장 기록을 가진 기업들로 구성된 ETF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ETF들의 핵심 특징은 주가가 하락해도 배당이 유지되거나 꾸준히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계좌 숫자만 보고 있으면 불안해지지만 배당이 들어오는 날에는 판단의 근거가 생깁니다. 이 자산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이 매도 버튼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도 배당이 들어오는 날만큼은 내가 올바른 방향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이 투자를 지속하게 하는 심리적 기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 ETF를 선택할 때 배당률부터 확인합니다. 5%인지 6%인지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배당률보다 중요한 건 배당이 얼마나 꾸준히 유지되어 왔는지입니다. 배당률이 높아 보여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산된 숫자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아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배당이 삭감된 적이 있는 ETF라면 시장이 나빠질 때 그 배당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버티려고 선택한 근거가 흔들리는 순간 판단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로 구성된 배당 성장 ETF가 마음 편한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배당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흐름이 주는 신뢰감입니다. 배당 성장의 역사가 길수록 그 신뢰감은 더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을 낮춘 구조의 ETF입니다. 최소 변동성 ETF나 로우볼 ETF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ETF들은 시장이 크게 오를 때 같이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장이 많이 빠질 때 덜 빠지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시장 지수를 이기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20% 빠졌을 때
내 포트폴리오가 12%만 빠졌다면 처음에는 그 차이가 별로 위안이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손실이잖아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8%의 차이가 매도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손실이 너무 크면 사람은 더 이상 버티기보다 손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이 크지 않으면 버틸 수 있고 버티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변동성이 낮은 ETF의 진짜 역할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그 버팀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손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면 ETF를 고르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회복되는 구간에서도 이전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미 빠져나온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회복됐지만 내 계좌는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손실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버티는 능력이 결국 수익률을 만든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을 넓게 분산하는 ETF입니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담고 있거나 여러 국가나 여러 섹터에 넓게 분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ETF는 어느 한쪽이 크게 흔들릴 때 다른 쪽이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크게 빠지는 구간에서 채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낙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혼자 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직접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산 구조의 ETF 하나로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혼자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거나 리밸런싱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마음 편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할 게 적을수록 감정이 개입될 여지도 줄어들고 판단이 단순해질수록 투자 결정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투자를 마음 편하게 한다는 건 결국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뭔가 계속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투자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좋은 투자 행동이 되는 이유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 좋은 ETF가 어떤 것인지. 그 답은 최근 수익률이 가장 좋은 ETF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걸 들고 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시장이 나빠져도 그 이유가 바뀌지 않는 ETF입니다. 배당이 들어오는 구조든 변동성이 낮은 구조든 분산이 잘 된 구조든 중요한 건 그 구조가 나의 투자 목적과 맞는지입니다. 맞지 않는 ETF는 좋은 성과를 내도 결국 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ETF는 시장이 흔들려도 들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가 결국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투자를 마음 편하게 한다는 건 확신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방향을 잃어도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뉴스를 봐도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계좌가 빨간색이 되어도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ETF를 들고 있어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내가 왜 이걸 갖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되면 그 불안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 대부분은 나중에 후회로 남습니다. 좋은 ETF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 ETF를 왜 들고 있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시장이 어디에 있든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불안이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기준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투자는 확신이 생길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마음 편한 투자의 시작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